는 유명한 그 플레밍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푸른 곰팡이. 근데 뭐 혹자에 의하면은 뭐 창문으로 들어온 것이 뭐 샤레이드에 앉아가지고 알게 됐다 그러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공부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실 노력의 결실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젊은이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해냈죠.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재미나게도 그 5개의 발견들은 의사가 하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다 미생물학자라든가 물리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기술을 나중에 의료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줬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제가 하나 재미난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에 있어서의 전체 대학교 수가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의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학교에 의공학과를 더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늘 더 이상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융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학도 얼마나 많습니까? 산부인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심장도 있고 공학도 많아요. 기계공학, 뭐 전자공학, 재료공학.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융합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4년이 아니라 뭐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다음에 또 좀 더 발전된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융합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질병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정밀 의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정밀 의료 전의 개념이 개인 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인 의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이죠. 즉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전생의 주기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고 몇 살 때 어떤 병이 걸렸고 그리고 그때 어떤 약을 먹었더니 얼마만큼 만에 나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을 하면 나중에 후대에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약을 줄 때도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개념이 정밀의료입니다. 정밀의료는 영어로는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자 형태별로 사람을 그룹핑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최적의 약과 처방을 주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의학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사람의 형태를 4개의 상으로 나눠서 그 상에 맞는 사람들한테 약을 처방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은 이제서야 이제 서양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유전자 형태별로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그룹 안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한테 약을 A그룹은 1.5개를 먹으니까 좋고 B그룹은 2.3개를 먹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프리시즌 메디슨입니다. 하나 재미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먹는 그 약이 콩탁 6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성인 1인이 식사 후에 먹는 알이 보통은 2개죠. 근데 이렇게 날씬하신 사회자님도 2알. 저같이 이렇게 몸이 뚱뚱한 사람도 2알. 만약에 저한테 약물이 적당한 양이라면요. 약물 과다를 늘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날씬한 분한테 맞는 약물이라면 저는 약물 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밀의학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뚱뚱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 유전자 타입이 어떤 사람,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떤 사람들은 2.3알, 그리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1.2알 먹어도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정밀의학이 된 겁니다. 그 양뿐만 아니라 약 내용하고도 상당히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암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25%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75%는 우리가 약을 잘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암이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 대부분은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안 되는 분은 그 약을 먹으면 전혀 안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의학이라는 그 방향이 정해지면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신약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나 정밀의료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들 하셨는데요. 사실 그 38%의 우울증 환자에게는 첫 처방전이